그리고 이제 기회가. 설날 다가왔잖아요. 맞아요. 설날 나가고 이제 장을 봐야 되는데 네. 식구들 세뱃돈도 챙겨줘야 되는데 집집마다 돈이 없어요. 아, 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이자도 늘어나고 하니까 근데 금리 물가는 높아져서 5% 이상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금리는 또 올라갔어요. 한국은행 지난주에 0.25% 0.25%또 올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3.25%가 아니라 3.5%가 된 3.5% 됐죠? 예, 3.5%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금리가 3%가 오른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 1년 예, 한 1년 반 예. 만에. 그러면 1억 빚있던 분들 입장에서요. 이자만 300억이 더 늘어났어요. 300만 예, 원. 1년 300만 원만. 네, 300. 죄송합니다. 예. 분노가 갖고. 어. 원래 내던 이자가 몇십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네. 300만 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아. 한 달 졸급이 더 나와 버리는 거예요. 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있는 분들 3억에서 네, 5억 정도 네. 되잖아요. 그분들은 한 달에 이자가 몇백만 원이 나와요. 그렇죠. 100만 원이 다 지금 1년이 아니라 지금 저한테 상담 엄청나게 오는데 다 음. 문자 같은 거 보여주세요. 이자율 인상 통보 갔는데 그걸 계산하니까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 넘습니다. 죽겠습니다. 쓸 돈이 없어요. 이제. 100만 원에 300만 원. 네. 그러면 한 달 졸급 이자로 다 나가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그런 이야기 하는 적이 없잖아요. 이게 무관심, 무대책, 무성의 그리고 공공용 계속 급등해요. 1월 그렇죠. 앞으로 전기, 수도, 가스, 버스, 택시, 지하철 다 오릅니다. 전국적으로. 네. 사람들 죽겠는데 나경원, 유승민 죽이고 나경원 죽이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세력이. 네. 천공이 시키는 대로 거의 그대로 움직여요. 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완전 짓밟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올랐지만 그 노조 대응에 있어서 보수층 결집을 네. 했지만 그 이후에 돌아가고 있는 국면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도 품지 못하고 그렇죠. 또 공공요금 계속 오르고 급등하고. 금리 오르고 네. 쓸 돈 없고 경제 어려워지고 민생이 팍팍해지고 이게 계속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게 관심 반영이 될 없고 거다. 대책 없고 느닷없이 또 바이든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소송 걸고 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보수적인 분들이 보기에 일본 기업이 사과하고 돈을 줘야 된다. 한국 기업한테 돈을 받아준다 뭐 그러고. 포스코가 돈 낸다 그러지. 아니 이거는 도대체 왜 넓은 힘의 피해자가 좁은 힘의 직접적 피해자한테 돈을 줍니까? 그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이건 되죠. 전 세계에서 이런 예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모든 게 다 금시초문이고 네. 다 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김건희가 선문시장에 가가지고 본인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돌아다녀요. 네. 찾아보세요. 진짜 영부인 선문시장 혼자 간 적이 있는지. 이런 게 지금 쌓이고 있는 거고. 이게 어. 대구 TK에서도 네. 보기에 김건희 너무 나댄다. 여성이 너무 나댄다가 아니에요. 여성이 나댄다는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 우리가 여성이니까 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십니다, 여러분. 배우자로서 절대 권력 지금 휘두르고 있는 자의 배우자가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배우자의 본분을 망가하고 우리는 선출한 적도 없는데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지가 정치인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돋보이고 중심에 서고 네. 외교 결례를 하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 뒤에서는 무속 세력과 극우 세력을 직접 관리한다는 의혹이 일고 네. 대통령 관저에 이전할 때도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되니까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을 하고 이런 짓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네. 그분이 여성이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지금 오마이 TV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참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금리가 작년 1월 기준 60% 인상이 됐다. 그리고 나경원 민주투사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나경원이 지금 그러니까 거의 뭐 윤석열 세력 싸우면 싸우고 있어요.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 처음에는 변희재 대표 때문에 변희재 대표 엄청 싫었는데 내가 요즘 변희재 TV를 보고 있다. 그리고 변희재 대표를 내가 응원하고 있다. 네. 김영민 목사하고 변희재 대표가 다니더니 세상에 이제 백운종 씨하고 안진걸 씨도 같이 다니네. 살다 별일을 당하네. 네. 윤석열의 엄청난 내공이다. 변희재 대표와 백은종, 김용민, 안진걸 등이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요즘 이 이야기가 이제 나경원으로 도는 거예요. 내가 나경원이 불쌍하게 여겨진다니. 나경원이 안 됐네. 아이고 나경원이 윤석열, 김건희랑 싸우면 우리가 연대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네. 그러면 나한 연대가 나경원 안철수 연대 아니고 나경원 예. 안진걸 연대. 그렇죠. 나한 안나연대. 안나연대. 아니 김용민 TV 갔더니 김용민 목사님하고 저한테 실제 MC장 오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나경원 이렇게 핍박 받으면 연대할 거냐고. 김용민 목사하고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네. 아니
외계인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도 협조해서 싸워야 되는 건데 예.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 세력의 이 네. 날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 경제를 짓밟고 곧 그래서.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연대. 그럼 연대해야지. 필요하면 연대해야죠. 윤석열 세력. 근데 네. 변인 대표처럼 윤석열 타도 나서야 되는데 나경원은 그런 일은 못 할 겁니다. 아. 나와서 네. 저항하다가 그- 만약에 되면 대도 타협하려고 그럴 거고 네. 그럴 거다. 네. 나경원 떨어지면 의원 스타일상. 뽀로록 기어 들어가서 네. 아바하고 그럴 겁니다. 재밌네요. 그런데 재밌어요. 나오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네. 자, 이 나경원 의원과 연대할지도 모르는 안진걸 소장과 방송하고 예. 있는데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 저희가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댓글창에 보면 메뉴에 보면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가 있거든요. 오마이TV 응원하시는 분들 또 안진걸 소장 매주 보고 싶으신 분들 응원한다는 의미로 와 지금 6천여 명이 들어오셨네요. 유튜브 대단합니다. 멤버십 이게 가입을 해주시고요. 네, 월요일 실시간- 아침에는 우리 오마이TV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실시간 후원도 받고 있고요.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서 안진건 소장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안 소장님 열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전정현님이 댓글을 주고 계시고요. 아, 그게 국정조사냐 기가 막히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이번에 국정조사 뭐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돼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어요. 예, 그것도 웬만한 보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 네, 아니 분명히 성역 수사한다고 해놓고 그렇죠. 용산 소방서장, 용산 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그다음에 그 밑에 직원 한두 명 이렇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윗선 실제 끝났죠. 실제 국민안전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네, 한독수, 어허. 이상민, 오세훈, 서울청장, 경찰청장은 경제청장. 완전히 지금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수사도 안 하고 뭐 서울청장은 입건은 됐지만 입건은 했지만 뭐 그것도 구속도 안 검찰 가면 됐고. 또 어떨지 모릅니다. 네. 송치는 한다고 하지만 검찰에 가서 또 봐줄 그렇죠. 겁니다. 정치 송치는 검찰이 송치했지만 장악했는데 김강호는 지금 윤핵관 핵심 세력 중에 한 명이거든요.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아. 윤희근하고 김강호가 그래서 경찰국을 앞세워서 거의 이 현장에 예. 출동했던 현장에 예. 관련된 자치구 예. 사람들만 다 꼬리 자르게 될 거다. 경찰이 진짜 잘못한 거 맞지만 네. 집회도 아닌 축제는 신고를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도둑 주체자가 없으니까 도둑 행정이 더 나서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했어야 된다. 당연히 용산구 서울시 행안부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네. 전문가들 시각이 대부분 일치해요. 경찰이 너무 늦게 갔거나 현장에 배치 안 한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럼 그것도 용산서장만의 책임이냐? 경찰 서울 전역의 인력 배치는요. 네. 경찰청장이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아하. 경찰청장이 김강호가 최고 책임자입니다. 아니 용산서장은 맨날 대통령 경호하고 집무실 방언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니 그 참사 당일 밤에도 용산구청 당직자들이 나가서 전단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다 그런 짓만 윤 대통령 볼까 봐. 시키고 거 아니에요. 음. 용산서장하고 용산구청 특히 용산구청 진짜 잘못했지만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이지만 이해는 되잖아. 날마다 집무실 갑자기 이전돼 가지고 네. 경무가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과 집무실을 경호하고 편의를 봐주고 네. 그런데 완전히 모든 인력이 다 가 있는 거거든요. 신경이 내몰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어디에 그러면 신경을 당연히 쓰냐. 서울청장이 자 집회 막는 인력 여기 뭐 집무실로 하는 교통흐름 통제하는 인력 빼고 현재 네. 뭐 관제를 지키고 있고 사제를 지키고 있고 특히 빈관제까지 지키고 있는 인력들 있으니 또 집회는 8시 15분에 끝났으니 좀 쉬었다가 자 9시 반에라도 가서 교통정리 해드려라. 했으면. 한마디만 했으면요. 진짜 용산구청장하고 서울시장이 오세훈이가 둘이 상황실 보고 아이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네. 신고도 많이 들어온 다음에 자 공무원들 10명 가서 양쪽 입구에서 5명씩 경강들 들고 자 못 올라게 하고 자 내려오게 만들고 양측 좌측 통이 우측 통이 이것만 그러니까. 했어도요. 예. 저는 제일 그래서 책임자가 김강호, 이상민, 오세훈, 박희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용산으로 이전을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심기 없었겠죠. 경호를 포함해서 뭐 시위에 대한 관리를 위해 기동대를 거기다 투입하고 이런 일도 없었죠. 예 맞습니다. 관저 사저도 지킬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청와대만 있었으면 여러 가지로 좀 예.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청와대 용산 이전 예. 이게 크다 이런 얘기 그게 나오고 있죠. 근본적 배경이 된 거고 어쨌든 그런 조건 하에서도 네. 용산 집무실장 조건 하에서도 서울청장 김강호가
경찰청 윤희근이 정신없는 용산서장의 잘못은 차차하더라도 지적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박형과 오세훈과 이상민이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건 경찰의 신고 의무가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네. 니들이 그중에 한 명이라도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야 조심해라라고 니들 조치라고 한 명이라도 네. 지시했거나 회의했거나 단 한 명이라도 정신이 바뀌어서 멀쩡히 바뀌어서 그 이야기를 했다면 이 참사 안 났습니다. 단언컨대 안 났습니다. 그래놓고 국정조사 이번 주에 끝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일 끝납니다. 예. 네. 저는 연장이 지금 본회의에서 의결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잖아요. 네. 다시 의결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좀 쉬었다가 지금 설날이니까 설 연휴께 못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돼야 돼요. 범야당 국정조사단이라도 진상조사를 만들어서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유가족분들이 이태원 분향소에서 고립되어 있고 그 윤석열 팬클럽으로부터 음해당하고 공격받고 네. 고소당하고 폐륜 짓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이걸 무조건 지우고 덮으려고 하고 이태원 분향소로 많이들 와달라는 호소가 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블루토파즈님께서도 이태원 참사 특검하라 이런 말씀 나오고 특검. 계시고. 그러니까 범야당이 모두 모여가지고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네. 국정조사 더 적 압박하고 촉구하고 안 되면 특검을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세 개를 동시에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야당이 해서 민당이 이거 하나 못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아하. 숨이 막히고 역풍 걱정하는 민당 때문에 중풍이 걸려 죽겠어요. 뒷목이 아파 아이고. 죽겠어요. 저부터서 자다가도 제가 답답해서 잠이 깹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선 국면에서도 이 자영업자분들 확실하게 좀 보상도 좀 해주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렇게 좀 민심을 더 얻고 했어야 되는 그게 더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도 좀 민주당이 180석이 예. 있을 때 지금 169석이지만은 예. 돌이켜 보면은 기억에 남는 법안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꼭 했어야 되는 게 있었을 텐데 못 하고 있는 부분들 맞습니다. 비판받고 있는 거죠. 화물연대 노동자 안전운임제도 좀 못했고 저쪽이 3년 한시에 연장 들고 나왔는데 민주당 똑같이 3년 연장을 하면 뭐 합니까? 그냥 영구적으로 그냥 관철시켜 버리면 되죠. 뭐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네. 뭐라도 성과를 내달라고요. 제발 좀요. 자 이번에 김성태 귀국했다고 모든 언론이 마치 김성태와 이재명이 공범인 것처럼 몰아가요. 아니 그런 수모를 왜 당하냐고요 도대체. 네. 검찰이 바로 체포해서 2주일간 접견도 못하게 하겠대요. 그동안 진술 조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가 이재명 모른다잖아요.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어제 KBS 보도도 KBS에도 이야기 나왔어요. 그전에 했잖아요. 네. 아마 안다고 조작할 거예요. 또는 내가 직접적으로 못 만났지만 제3자 통해서 소통했다라고 조작할 겁니다. 그런 뻔히 이렇게 오는데 의심이 도대체 든다. 왜 그걸 계속 당하고 있냐고요. 네. 지난번 성남FC 사건은 결과적으로 출석 잘했어요. 왜? 그래 당당히 조사받겠다. 그리고 성남FC가 뭐가 문제냐 해서 조목조목 반박해가지고 오히려 널리 알려졌어요. 네. 스포츠계도 다 동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요. 축구인들도 그렇고 체육인들도. 예. 그다음에 김건희는 그다음에 한동훈은 정호영은 윤석열은 하나도 수하지 않는 거에 비하면 대비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잘했어요. 근데 이걸 매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려 다니실 거예요? 날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피사실 공표에 의한 모욕을 당하고 네. 범죄자로 몰릴 거예요? 이거 아하. 끊어야죠. 어떻게 끊냐? 설 직후에 누구라도 단식농성 민주당 지도부 단식농성이나 돌입해서요. 네. 드루킹 특검처럼 따내세요. 대장동, 이재명, 김건희, 최은순, 네. 그다음에 이태원 특검 같이 하자. 그리고 정부와 여야는 민생경제 살리기 올인하자. 사상체화 경제기다. 네. 그럼 저쪽도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어려우니까. 특검에 지금. 맡기겠다는데 지금 네. 나라 경제가 국민 경제 너무 어려운데 정치 공방 그만하고 특검에 공정한 수사에 맡기자. 그러니까 좀 주도적인 능동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좀 답답하다 예.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자 테디 12남매맘님이 실시간 후원 또 해주셨네요. 저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신데요. 감사드리고요. 자 그만큼 민생과 민주 이 두 개가 된 파탄이 나고 있고 결국 민생 민주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제가 냉정하게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나경원마저 짓밟는 정도로 권력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요. 권력이 완전히 채가지고 네. 대통령 놀이안이라고 완전히 여기에 푹 빠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누구한테 정치적 조언을 받고 이렇게 휘두르는지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건 천공이나 무색 세력, 정치 검찰을 장하고 경찰까지 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을 장하고 있으니 국정원까지도 장하고 있으니 오히려 더 함부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되냐? 죽는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죽느냐? 첫 번째. 민생 경제 사상 최악 위기로 죽는 겁니다. 지금 고물가, 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사태, 공공용 급등으로 죽는 겁니다. 거기에 4대 보험료도 다 오르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걸로 사세히 죽어가고 있는데 2월이나 3월달에 지금 윤석열 하는 짓을 보면 전쟁할지도 모르겠어요. 국지전이나 일으킬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오늘 갑자기 유엔사에서 평양을 폭격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어저께. 네, 네. 윤석열은 핵전쟁이라도 불사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갑자기 유엔사령부는 평양 폭격 사진을 공개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요. 평양에서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전쟁하겠다는 있어요. 북한은 더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네. 지금 계속 무인기 보내 이거 잘못된 행위고 우리가 강력 규탄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촉구하고 당부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평양을 폭격하는 사진을 공개가지고 윤석열하고 지금 미국이 북한을 폭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잖아요. 과거 사진이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메시지가 전쟁 나면 대한민국은 다 죽어요. 우리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피해가 커요. 수도권에 다 결집됐죠.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죠. 인구 밀도도 훨씬 높죠. 평화는 디폴트 값이죠. 평화는 기본이죠, 그냥 기본. 수백에 수천만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에서 이제 전쟁이란 단어까지 압도적인 전쟁 준비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확전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짜 너무 경각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쟁 나서 다 죽거나 네. 아니 민생 경제로 다 죽거나 아이고. 거기다가 안 되죠. 민생 경제 위기나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서 막 언론, 네. 예술인들,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었는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까지 짓밟고 있잖아요. 이런 하는 일은 맨날 문재인 죽이기,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말고는 하는 게 네.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짓밟아서도 다 죽게 생겼어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지금 국민들의 죽음과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야당은 그럼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길거리 쏟아 나와야 됩니다.